추정인데 추정은 뭐냐면 제목이 통계적 추정이잖아. 통계 추정인데 이게 우리가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모집단 자체를 조사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예를 들면 전국 학생들의 그 수학 성적 평균을 조사해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 60만 명을 다 더해서 60만 명 나누면 제일 정확하지, 그지? 제일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지? 왜냐면 전국 60만 명이 동시에 시험 봐야 되잖아. 동시에 시험 보고 어쨌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출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다는 거야. 표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선정해. 그 학교가 표본 되겠지. 선정한 학교가 뭐 민경고다. 선정한 학교가 민경고야. 그 민경고 학생의 300명의 성적을 수학 시험 보게 한 다음에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점수가 한 40점이다. 나영 기준 평균 점수가 40점이야. 숙명고 요거로 할게요. 숙명고로 할게요. 숙명고 평균 점수가 40점이에요. 40점. 그럼 전국 평균 점수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숙명고가 40점이면 전국 평균은 아마 숙명고가 40점이니까 40점 마이너스 10점에서 전국 평균은 40점 더하기 10점 사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 숙명고가 40점이니까 전국은 40점 빼기 10점 사이, 그러니까 30점에서 50점 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면 전국 평균은 40 마이너스 20에서 40 더하기 20 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20점에서 6점 사이 있을 거라는 거야, 전국 평균이. 아니면 40 마이너스 30에서 40 더하기 30 사이 있을 거다. 아니면 40 마이너스 40에서 평균 점수가 40 더하기 40 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특정한 표본을 조사해 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이거였으니까 전체 평균은 얼마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정. 범위를 준 겁니다. 범위.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전국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전국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어디가 제일 높아? 전국 평균 0점에서 8점 사이다. 들어갈 확률이나 10점에서 7점 사이 들어올 거다. 아니면 20점에서 6점 사이 들어올 거다. 30점에서 50점 사이 들어올 거다. 확률이 어디가 더 높아? 범위가 넓은 거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잖아? 그치? 당연히 요렇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맞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확률이 높아지면 뭐가 커진다고 그러냐면 신뢰도가 커진다고 그래요. 신뢰도가 커진다고 합니다. 맞출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맞출 확률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다빈이 몸무게를 신뢰도 100%로 맞춰볼게요. 100%로. 다빈이 몸무게는 0kg에서 200kg 사이 있을 거다. 100kg죠, 100%. 다빈이 몸무게 0kg에서 200kg 사이 있을 거다. 100%지. 200 넘어서나? 안 넘어서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빈이 몸무게를 지금 추정하는데 0kg에서 200kg라고 그러면 신뢰도는 높은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그지? 그렇게 하면 누가 못 맞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떤 승명여고 평균을 본 다음에 전국 평균을 맞춰봐라, 추정해봐라 그러면 40-40에서 40 따위 40 사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건 누가 못해, 그 정도는. 빵점 아니면 80점, 빵점에서 8점 사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 그치? 맞아요? 신뢰도는 높아질지 뭐지만 가치로서는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추정은 뭐라고? 표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추정이야. 추정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책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Z값이 1.96인 거 찾아봐봐. Z값이 1.96인 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Z값 1.96. 찾았어? Z가 1.96 찾았어? 1.96이 얼마야? 0.475죠. 보세요.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Z바가 1.96 이하의 확률이 0. 얼마가 될까요? 이거 95가 되지. 0.95. Z바가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니까 0.475 두 개 더하면 0.9가 되거든. 됐지? 그러면 보자. 우리가 아까 숙명여고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숙명여고가 표본이니까 숙명여고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라고. 자, 표본 평균에서 모 평균을 빼요. 됐어요? 표본 편차로 나눠요. 표본 평균에서 모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로 나눠요. 표준 편차. 우리가 모집단이 m,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면 따르지? 표본 평균은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지. n개 뽑았을 때 표본 크기가 n개일 때. 그러면 표준화했을 때 자, 늑드 n분의 시그마가 되거든요. 늑드 n분의 시그마. 얘가 뭐예요? 얘가 z죠, z. 표준화하면. 됐지? 자, 그럼 봐. Z의 절대값이 Z 절대값 1.96이하고 0.95거든? 근데 Z 자리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볼게. 얘를 Z 자리 집어넣어볼게. Z 자리 집어넣어보면 X바 마이너스 M의 루트 M분의 시그마가 1.96 이하. 자, 그러면 절대값 뭐뭐 이하는 이렇게 되죠. X바. 자, 이거 루트 M분의 시그마는 양수겠냐, 음수겠냐? 양수니까 양의 늑대 n분의 시그마 곱하자. 곱해서 상관없죠? 절대값 3분의 x가 4 이하라 그러면 절대값 3분의 x가 4 이게 양수잖아. 양변에 3을 곱하자고. 그럼 절대값 x가 12 이하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왜냐면 3분의 x가 마4부터 4까지인데 어차피 3 곱하면 x는 마12부터 12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수니까 양변 얘를 곱하자고. 그럼 절대값 x바 빼기 m은 마이너스 1.96 곱하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됐어? 자, 그러면 이 안에 부호 바꾸는 상관 있어 없어? 안에 부호 절대값 안에 부호 바꾸는 건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죠? 이 플러스 m 마이너스 m 이렇게 할게요. 됐죠? 안에 부호 바꾸는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절대값이 뭐뭐 이하다. 얘가 뭐 이하다 그러면 x 마 이거부터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n마 시그마가 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양변에 x바를 더하면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자,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였지? z바가 이거 될 확률 0.9였지? 그럼 봐.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 0.95에 0.95. 됐어? 그러면 이거야. 이 뜻이야. x바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거든? 숙명여고 평균이라고. 숙명여고 평균. 숙명여고 평균인데 이 m은 뭐냐면 전국 수험생의 평균이야. 전국 수험생 평균. 자, 모평균. 전국 수험생 평균은 숙명여고 평균에서 1.96 곱하기 6 때문에 시그마를 더하고 이거보다 작거나 아니면 숙명여고 평균에서 1.96 곱하기 6 때문에 시그마 더한 것보다 클 거라고 추정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이렇게 될 확률이 0.95라고. 그래서 얘를 95%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95%.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니까. 그러면 보고 계신 쟤를 한 번 더 적으면 x바 마이너스 1.96에 1.96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뭐라 부르냐면 95%를 추정한 거예요. 95%. 95% 추정했는데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알겠죠? 예를 들어서 10부터 3까지면 신뢰 구간이 10부터 30까지면 신뢰 구간 길이 얼마냐면 30에서 10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 길이는 얘에다가 얘를 빼면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95%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이 확률이 얼마였지? 0.9 어디서 나온 거야? 응? 이게 1.96이 아까 확인했죠? 0.9지 마이너스 0.475 0.475니까 더하면 0.95 되죠? 자, 이거 Z는 우리가 표준화할 때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다는 표준 변수 나눈 거잖아. Z는. 그럼 얘를 Z자 집어넣은 거야. Z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집어넣은 거라고 그대로. 응? 이 자리가 0.9지.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는 양배 이걸 분모 곱한 거고 그지? 안에 절대값 안에 부호받고 상관없으니까 얘가 얘 이하라는 얘기 얘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지. 맞아? 그럼 양변에 x바 더한 거고 이게 0.95라는 거고 이게 95%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 정규 분포에서 2.58 찾아봐봐. 2.58 찾아보세요. 2.58 찾았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을걸 아마? 2.58이 얼마지? 0.49551이지. 0.495 두 개 다음 얼마야? 0.495 두 개 다음에 495 0.99 정도 되거든. 0.99 돼 아마야. 그러면 이 자리를 선생님 1.58이 아니라 1.96이 아니라 2.58 적을게. 2.58 숫자만 바꿀게. 그럼 이거 0.99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가 2.58이야? 2.58이면 몇 퍼센트? 2.58이면 0.99가 된다. 0.99. 숫자만 바뀌는 거. 숫자만. 이게 2.58, 이게 2.58. 그럼 여기 당연히 2.58, 2.58, 여기 2.58, 2.58, 여기도 2.58, 1.96이 아니라 2.58로 바뀌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2.58. 그러면 이게 얼마로? 0.99가 된다고. 그럼 보고 계신 이 밑줄 녀석은 뭐라 그러냐면 99%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99% 신뢰 구간. 그럼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자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99%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99%. 여러분들은 이 표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 식은 신뢰 구간을 암기하셔야 돼.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1.96, 2.58 숫자는 문제에서 줘요. 문제 줍니다. 수능은 줍니다. 수능은 모의고사는 다 줘. 수능과 모의고사는 주는데 가끔 내신에서는 학교쌤 마음이 안 줄 수도 있어.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식력 있는 시험에는 1.96, 2.58은 준다. 그러니까 1.96, 2.58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신을 위해서는 좀 알아두긴 하자. 알겠지? 그러면 자 이게 95% 신뢰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뢰 구간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걸 뭐라 그러지?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한다. 신뢰 구간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뺀 걸 신뢰 구간 길이라고 그래. 10부터 30이라면 신뢰 구간 길이 20 되는 거야. 10부터 50이라면 신뢰 구간 길이는 40 되는 거야. 자 그럼 신뢰 구간 길이는 신뢰 구간 길이는 얘에다가 얘를 빼는 거지. 빼면 x반은 지워질 거 아니야. x반은 지워지지.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 되는 거야? 얘에서 빼니까 2개 되지.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 적을게. 신뢰 구간 길이는 루트 k는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어. 얘에다 얘 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에다 얘 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요 k를 뭐라 부르냐면 요 k를 신뢰 개수라고 그래. 신뢰 개수. 그러니까 신뢰 개수가 지금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고 뭐 숫자는 주기 나름이야. 주기 나름인데 보통은 공식력이 없는 시험들은 전부 다 뭐 95%, 99%야. 대략.
95, 뭐, 센 애도 있다가 95, 99가 아닌 다른 실력에서 주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달라지면, 야, 이 숫자, 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달라지면 이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잖아. 요 자리에 3 넣을 수도 있고, 요 자리에 2 넣을 수도 있고, 요 자리에 1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뭘 넣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표를 보면 확인하면 돼. 표를 보고. 일단 대표적인 건 여기 95%와 99%니까 요건 좀 암기하자고. 자, 실내 구간길이 어떻게 하면 된다? 얘에다 얘 빼면 돼. 얘에다 얘. 됐지? 자,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가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실내 구간 길이가 커지려면 K가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시그마가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N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N이 작아져야 되지? 실내 구간 길이 커지려면, 맞아? 그까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다 한 거야, 이제. 다시 다 한 거야.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추정이 뭐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모른단 말이야. 모평균을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조사한 다음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해 보는 거야. 됐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거 실내 구간이라 했잖아요. 위에 건 95% 추정한 거고, 밑에 건 99% 추정한 거죠? 요때 시그마 보세요. 요때 시그마는 뭘까요? 요때 시그마는 모 표준편차입니다. 모 표준편차야. 시그마가 모 표준편차고, 여기 n개 뽑은 녀석은 n개 뽑은 녀석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니까 n개 뽑은 녀석의 표준편차의 누 때문에 시그마거든? 누 때문에 시그마라고. 근데 시그마잖아? 자, 이것이 지금 네모 박스는 어떤 식이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모평균을 왜 추정해? 모평균 모르니까 모평균 추정하는 거야.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한다고. 됐어? 자, 그럼 계속 하는 말 듣고 생각해. 우리가 분산을 알아야지 표준편차 알 수 있지.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을 알아야 표준편차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모 표준편차를 알려면 모 분산을 알아야 되지. 맞아? 자,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한댔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가 뭐야?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맞아?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고. 평균. 자, 변수에서 평균 뺀 게 편차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됐지?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이야. 95% 추정한 거고 99% 추정한 거야. 됐지? 근데 요 자리에 있는 요 시그마는 뭐라고? 모표준편차라고. 모표준편차는 모분산을 알면 돼.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는 뭐지?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야? 변수에서 평균을 빼야지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야지 분산이야. 우리는 지금 현재 모평균을 몰라. 모평균을 몰라서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요 자리에 모표준편차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표준편차 알려면 분산 알아야 되는데 분산 알려면 평균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짓이야? 평균을 몰라서 평균 추정하고 있는데 요 자리에 표준편차가 들어가야 돼. 모표준편차 알려면 모분산 알아야 돼. 모분산 알려면 편차를 알아야 돼. 편차 알려면 변수에서 평균 뺀 거니까 평균 알아야 된다고. 우리 평균 몰라서 평균 추정하고 있는데 평균 알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할 때 이 모표준편차는요 문제에서 줘요. 알겠니? 문제에서 준다. 알겠지? 문제에서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문제에서 모표준편차 안 줄 경우가 있어. 안 줄 경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모표준편차 들어가야 돼. 근데 요 자리에 모표준편차를 그래서 문제에서 준다고. 근데 문제에서 모표준편차 안 줄 때가 있어. 안 줄 때. 안 줄 때는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표본의 표준편차 주게 돼 있어. 이게 문제는 표준편차 무조건 주는데 모표준편차 줄 거냐?
표본의 표준문자 줄 거냐인데 모표준문자가 주어져 있으면 모표준문자 쓰면 돼. 잘 들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모표준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이 자리에 표본의 표준편차를 써도 무방하다고 알려져 있어. 선생님 방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대로 알려져 있는 거 쓰는 거야.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써도 된다고? 표본의 표준편차를 써도 돼. 이 자리에 원래 못 써야 된다고? 이제 못 써야 된다고? 모표준편차 써야 돼.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모표준편차가 얼마입니다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 쓰면 돼. 근데 모표준편차가 안 줄 경우가 있어. 안 줄 경우 그때는 뭐 써도 돼? 표본의 표준편차 써도 돼. 써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고등학교 과정에는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대로 쓰는 거야. 그 증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등과정이 아니고 대학과정이니까. 자, 그럼 보자. 이게 왜 95% 신뢰 구간이라고? 우리가 숙명여고 평균, X바가 숙명여고 평균이야? M이 전국 평균이야. 전국 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0.9라고. 100번 추정해보면 한 95번 정도 들어맞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범위가 넓어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 뺀 걸 뭐라고 그런다고? 신뢰 구간 길이라고 그런다고. 신뢰 구간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6 때문에 시그마야. 그럼 K는 신뢰 개수. K는 1.9, 2.8 같은 게 신뢰 개수.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됐죠? 이게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커지든지 얘가 작아져야 된다. 여기까지 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신뢰 구간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나는 표현이 나올 거야. 자, 이따 문제에서 확인하겠지만 표본 평균과 모평균 차가 나오면 신뢰 구간 길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반. 차가 최대 어디까지 가냐면 차가 지금 이게 차잖아. 차. 맞지? 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라고. 이제 지금 여기 n 시그마에서 그러니까 x바 이게 요 차가 마이너스 2.58에서 마이너스 2.58 곱하기 누텐분의 시그마에서 자 2.58 곱하기 누텐분의 시그마 있죠? 맞아요? 차가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차죠? 맞아요? 이게 차전 차. 차가 이 차라고 차. 응? 어떤 A하고 B하고 차가 3이야. 차가 3. A하고 B의 차가 최대 3이야. A 빼기 B의 차가 최대 3이면 A 빼기 B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가능한 거지, 그지? 그러면 5차는 얼마까지 가능해? 5차.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얼마까지 가능해? 3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차가 최대 3, 이거 3회 하면 최대 3까지 가는 거 안 하는 거 아니냐고. 3회 하면 차가 3회 하면 5차가 날 수 있는 건 최대 3까지만 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만큼을 최대 5차라 불러. 최대 5차. 최대 날 수 있는 5차가 이만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이 5차가 된다는 거야. 실내 구간 길이 절반이. 이게 지금 여기 X바 있다. 이게 M 돼 있다 하면 실내 구간 길이 뭐? 절반이 5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너무 많은 걸 정보를 쏟아내면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어디냐면 99쪽 펴봐. 99쪽에 593번이에요. 7번 봅니다. 유형 7번에 619번이다. 자, 문제 읽으면 어느 양계장을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 M 표준문자 0.1 정규분을 따르는데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고
이 양계장 키우는 닭의 무게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하라. 자, 몇 마리 뽑았지? 400마리 뽑았지? 400마리 평균이 얼마야? 400마리 평균이 3.5. 그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 추정하는 거야. 그럼 3.5 곱하 3.5 표본 평균 마이너스 몇 퍼센트? 95%. 그리고 밑에 단 조건 봐봐. 단 조건에 Z값이 1.96 돼 있지? 조건 쓰는 거 그거. 근데 1.96. 실력에서 1.96이야. 그 다음 몇 마리 뽑았다고 늑득? 몇 마리? 400마리. 늑득 400분에. 표준변차 얼마였어? 표준변차? 표준변차 얼마? 0.2라 딱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주어진 거 쓰는 거야. 0.2에서 M 3.5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표준변차 얼마? 주어진 거 쓴다고. 0.2 주어진 거 쓴다고. 0.2라고.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유형 8번 볼게요. 유형 8번. 유형 8번에 623번이에요. 623번에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 개수는 평균이 M이고 평균 M인 정규분부 따르는데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100개를 이미 추출합니다. 100개 뽑는다는 뜻이에요. 100개 뽑는다는 뜻. 추출해서 그 나달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 100입니다. 100개의 평균이 100이래. 100개 뽑은 녀석의 평균이 100이래. 표본 평균이 100이라는 뜻이에요. 표본 평균이 100. 자, 표본 평균이 100입니다.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모평균을 95%로 추정해달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100개의 표본 평균 얼마? 100이야, 100. 마이너스 95% 신뢰개수 얼마 줬어? 95% 신뢰개수 얼마 줬어? 조건 봅시다. 95% 신뢰개수 얼마 줬어요? 원래 95% 신뢰개수 1.96이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95% 신뢰개수를 뭘로 준 거야? 2로 준 거야. 2.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2로 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준 거 써야 돼. 문제 준 거. 그냥 달달달 1.96, 2.8 외우면 안 돼. 문제 준 거 써야 돼. 그러니까 Z값이 2로 줬어요. 얘는. 2 곱하기 몇 개 뽑았다고? 100개 뽑았다. 100분의. 표준문자 얼마라고? 표준문자 얼마? 20이에요. 20. M. 자, 그 다음에 100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얼마? 20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자, 이 자리에 쌤 뭘 적었나요? 모표준편차 적었나요? 모표준편차 적었나요? 이 자리에? 아니죠. 그냥 적혀있는 표준편차 적은 거죠? 정확하게 표본의 표준편차 적은 거잖아? 아니, 맞잖아. 원래는 모표준편차 적어야 되지만, 모표준편차가 없잖아, 지금. 대신 표본의 표준편차 있잖아. 20이라고. 그럼 주어진 거 쓴다고, 주어진 거. 주어진 거 써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보자. 유형 9번에 626번이야. 자, 우리나라의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 M, 표준문자 5인 정규분부 따르는데, 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이 1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 즉 표본 평균이 13.2래. N명의 표본 평균이 13.2야. 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독서량을 모평균 99%로 추정한 결과 신뢰 구간이 12.34에서 14.06이래. 그때 N값 구해달라는 거야. 봐. 99% 추정했는데 신뢰 개수를 이 문제에서 얼마 줬니? 2.58로 줬네. 신뢰 개수 2.58로 줬지? 자, 근데 추정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M값이 얼마에서? 12.34에서 12.34에서 얼마라고? 14.06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99%로 추정 한번 해보자. 자, 1인당 평균이 얼마였다고? 표본 평균이 13.2야. 표본 평균이 13.2. 표본 평균이 13.2 빼기 신뢰개수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표준문자 얼마? 표준문자 5에서 M 13.2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5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얘가 12.34야. 자, 그 다음에 얘가 14.06이다. 14.06.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 이렇게 되거든. 자,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돼. 얘다 얘 빼면 뭐가 돼? 얘다 얘 빼면. 얘다 얘 뺀 거는 얘다 얘 뺀 건 똑같아야 돼. 똑같은 녀석이니까. 얘다 얘 빼면 얼마? 14.06, 12.34 빼면 12.34, 1.72? 1.72가 되네. 1.72는 자 얘다 얘 빼면 실내 구간이잖아. 얘다 얘 빼면 실내 구간이야. 같아야 돼. 똑같은 식이니까. 자, 얘다 얘 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되는 루트 n분의 5. 자, 그럼 루트 n을 구해줘야 되니까 루트 n 곱하기 1.72를 나눠. 루트 n은 따라서 이 식에서 루트 n은 양변 이 루트 n 곱하기 1.7을 나누면 1.72분의 2 곱하기 5 하면 10 되지. 2 곱하기 5 하면 10. 10 곱하기 2.58 하면 25.8 되지. 25.8. 25.8을 1.72로 나눠야 돼. 1.7로 나누면 10. 15야, 15. 루트 n이 15야. 루트 n이 15니까 n 얼마가 돼? 15제곱 225. 220. 됐지? 자, 이게 15니까 n은 22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 유형 10번 실내 구한 길이야. 실내 구한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야. 이거에서 이거 빼는, 얘다 빼는 거지. 얘 능이 실내 구한 길이다. 자, 628번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B 음료 한 병에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면차 5인 정규분을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타민 음료 중에서 400병을 임의로 추출하여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 C 함유량의 모평균을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한 길이거든. 자, 실내 구한 길이 기억나니? 실내 구한 길이는 2 곱하기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한 길이야. 자, 만약 95%라면 이게 1.96인 거고 99%라면 2.58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추정한다 했어? 99% 추정한다 했으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자, 몇 개 뽑는다고? 400병 루트 400분의 표준문자 얼마? 5. 자, 표준문자 5 했으니까 5 끝이야. 됐어? 자, 넘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 아까 그거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통계가 쉽다는 게 패턴화에 돼 있고 그 식만 암기하면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자, 유형 11번에 분산이 4인 정규분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5%로 모평균 추정할 때 실내 구간 길이가 2이야. 실내 구간 길이 뭐라고?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실내 개수 곱하기 누 때문에 시그마야. 알겠지? 얘를 몇 퍼센트로 추정할 때? 95% 추정한대. 그럼 2 곱하기 자, 실내 개수 얼마? 1.96. 실내 개수 1.96의 95%는 2 곱하기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면차 얼마야? 표준면차? 자, 분산이 4였으니까 표준면차 얼마? 분산 4니까 표준면차 2네 2. 표준면차 2지 뭐. 분산이 4니까. 루트 분산 표준면차니까. 얘가 뭐 이하가 돼야 돼? 2이하가 돼야 돼. 얘가 2이야. 그냥 2 날리고 루트 n 곱하면 3.92. 자, 루트 n이 3.92 이상 돼. 그래서 n은 3.92 제곱 이상 돼야 돼. 3.92는 4 빼기 0.08의 제곱이니까 16 곱한 다음 2배 0.31 마이너스 0.64 더하기 0.0064 그러면 대략 얼마냐면 이거 15. 얼마가 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 15. 얼마 이상 됩니다. 15. 얼마 이상이니까 얼마? 16 되죠, 16. 그 다음에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은 표준편차 50인 정규분포 따른대. 자동차 배터리의 표준편차 50이야. 이 공장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결과 신뢰 구한 길이가 25. 자, 야 봐봐. 만약에
이게 실내 구간 길이를 했잖아. 95%면 이게 얼마? 1.96. 99%면 이게 얼마? 2.58. 그럼 실내 개수가 변하면 실내 구간 길이가 변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실내 구간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였냐면 실내 구간 길이 25래. 2 곱하기 실내 개수 몰라. 실내 개수 몰라. 근데 몇 개 뽑았어? 몇 개? 몇 개 뽑았어? 64분에 터진면차 얼마? 50. 이게 얼마가 된다? 실내 구간 길이가 25래. 25. 자, 그러면 8분의 100K가 25. 그러면 이게 25 아니야? K는 얼마가 되니 그러면? 이게 25 아니야? 100을 8로 나누면 그럼 K 이 25니까 따라서 K는 1 되네. K는 1. 그러니까 실내 개수가 1이야. 실내 개수 1. 자, 실내 개수 1이라는 뜻은 뭘 찾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 실내 개수 1이면 0부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1까지 찾으셔야 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가 얼마야? 0. 이거 1이 아닌가 봐. 2 아니에요. 이게 2니? 이게 2가 되나? K가? 그렇지. 이거 지금 약분시키면 이게 2가 돼 있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올라오면 100K가 200이네. 100K가 200이니까 2네, 2. 그럼 K는 2입니다. 그럼 2를 찾으셔야 돼. 0부터 2까지가 얼마야? 0부터 2까지가. 0부터 2까지 0.48이지. 0부터, 그러면 Z값이 2인 거거든? Z값이 2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몇 퍼센트? 96%인 거야. 0.96이니까. 0.96이니까. 우리 1.96일 때는 1.96일 때 0.475잖아. 그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니까 95%라고 그러거든. 그럼 Z값이 2면 0.48이기 때문에 96%가 와요. 96%. 그래서 알파는 96 되는 거야. 알파 96.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볼게요. 유형 13번. 집에서 여러분들 숙제 내줄 테니까 차분히 해보세요. 유형 13번. 표준면차와 5인 정규분부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밑줄,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밑줄,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밑줄 적으세요. 오차. 오차 적고 그 다음 또 적으세요. 오차는 이게 모평균 표본평균 차 적고 이게 오차. 오차는 실내 구간 길이의 2분의 1이다. 2분의 1 이렇게 적으세요.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 밑줄 치고 그걸 오차로 적은 다음에 오차는 실내 구간 길이의 2분의 1이다 적으세요.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가 1이야. 즉 실내 구간 길이의 2분의 1이 1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실내 구간 길이. 원래 실내 구간 길이가 뭐야? 2 곱하기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 길이 아니야? 2분의 1이니까 이게 실내 구간 길이라고. 이게 오차라고. 이게 오차. 절반이니까. 이게 오차야. 알겠죠? 실내 구간 길이의 절반이니까 얘가 오차야. 얘가 1이야가 돼야 돼. 얘가 1이야. 자, 집어넣자. 자, 실내 또 몇 퍼센트? 99% 실내 개수 얼마? 이 문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99%인데 실내 개수 얼마 줬어, 지금? 이 문제에서. 3으로 줬죠, 3. 문제에서 증거 써야 돼. 알겠지? 실내 개수를 3으로 준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몇 개 뽑은 거야, 지금? 루트 n이야. 뭐야, 표준문자? 5야, 5. 그럼 1이야. 그럼 루트 n이 뭐야? 루트 n이 15 이상이지. 그럼 n은 얼마 이상? n은 15제곱이니까 225지. 그럼 n은 225 이상이야. n은 225 이상. 그 다음에 유형 14번 보자. 유형 14번 보니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해서다. 자,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실내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 길이인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부터.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얘를 실내 개수를 작게 한다는 뜻이야.
아까 실내 구간 길이가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했잖아. 실내 구간 길이가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가 커지려면 실내 개수가 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이거 K를 작게 한다. K를 작게 한다고. 신뢰도를 낮춘다는 뜻은 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은 크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K는 작아지고 N이 커지면 이 실내 구간 길이 작아져 커져. K가 작아지고 N이 커지면 실내 구간 길이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럼 실내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보자. 니은에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K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K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N 또 작아져. 자 K가 작아지면 이 숫자는 작아져. 근데 N이 작아져. N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숫자는 커진단 말이야.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 그럼 토탈 이게 커져 작아져. 그럼 모르지. 얘가 얼마큼 작아지고 얼마큼 커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니은 알 수 없어. 이거는 알 길이 없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자 디귿을 보자.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N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잖아. 실내 구간 길이가 짧아진다 그러면 불하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네. 됐나요? 오케이.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오늘 3교시, 4교시는 단체로 같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연합 5회 모의고사를 같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5회를 같이 풀이하건 하고 2, 3, 4회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제공해 줄 거고 5회는 수업 시간 같이 풀이를 할 거고. 알겠지? 605번 봅시다. 605번에 보니까 한 개 주사위를 연속 3번 던져서 주사위를 연속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자, 표본 평균 분산 구하는데 요거 기억합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동일하다 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하다 했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랑 동일하다 했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돼.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요거 갖고 계속 할 거야.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돼. N은 표본의 크기야. N은 표본의 크기. 됐지? 자, 그러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문제에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자,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랬잖아.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오는 표본 평균의 분산. 됐죠? 그러면 주사위 3번 던진다는 얘기는 주사위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놈은 뭐야? 1, 2, 3, 4, 5, 6 아니야? 맞지? 1, 2, 3, 주사위 놈은 1, 2, 3, 4, 5, 6이지. 1, 2, 3, 4, 5, 6에서 몇 번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3번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주사위 3번 던지면 1, 2, 3, 4, 5, 6에서 뭐 하나, 첫 번째 뭐 하나 뽑아내고, 두 번째 뭐 하나 뽑아내고, 세 번째 뭐 하나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1, 2, 3, 4, 5, 6에서 3번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모집단이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에서 자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 중에 하나 끄집어내고 두 번째 이 중에 하나 끄집어내고 세 번째 하나 끄집어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끄집어낸다고. 3번 던지니까 주사위를 3개 끄집어낸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 2, 3, 4, 5, 6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야? 모집단 평균 1, 2, 3, 4, 5, 6 다 하면 3, 6, 10, 15, 22, 21을 6으로 나누니까 얼마냐면 2분의 7 되는 거야. 목평균이 2분의 7이야. 목평균이. 자, 그 다음에 이 1, 2, 3, 4, 5, 6의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뺄 수 있어. 뭐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평균 2분의 7의 제곱을 뺀다고. 평균 제곱. 자,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제곱부터 6제곱까지 합이 뭐지? 6분의 1로 묶으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 넣어보면 이거 시그마 공식에 넣어보면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2n당 1이니까 얼마? 13 되나? 13에서 빼기 얘는 4분의 49 4분의 49 4분의 49 그러면 이거 6 약분되네요. 6 약분시키면 6분의 얼마에서? 6분의 90일에서 6분의 90일에서 4분의 49를 빼면 12분의 182에서 12분의 3 곱하니까 147 147을 빼니까 12분의 180에서 147 빼면 35가 돼. 12분의 35 12분의 35야. 그러니까 모분산이 12분의 35야. 모분산이 12분의 35면 이 중에서 몇 개 끄집어내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 끄집어냈지? 3개 끄집어냈지? 그럼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12분의 35를 뭘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표본의 크기 얼마? 3개 끄집어냈으니까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눠주면 돼.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3분의 1 곱한다는 얘기지. 36분의 35가 됩니다. 36분의 35. 36분의 35. 다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서 여기서 3개 끄집어낸다는 거였어요. 1, 2, 3, 4, 5, 6에서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3개 끄집어내니까 이게 모집단인 거예요. 1, 2, 3, 4, 5, 6이. 모집단의 분산 구할 수 있잖아. 모집단의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뺄 수 있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이게 있지 평균은 다 더해서 6 나누는 게 평균이죠.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뺍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실수만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모 분산을 구했어요. 이거의 분산이야. 이거 분산이 얘인데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눠주면 돼. 3개 뽑았으니까.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됐지? 자, 그럼 606번 또 한번 봅시다. 606번은 606번에 자, 1, 2, 3 숫자를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3장, 2장, 3장씩 있는 상자에서 자, 1이 적힌 카드가 몇 장? 1이 적힌 카드가 3장, 1, 1, 1 2가 적힌 카드는 2장, 2, 2 3이 적힌 카드는 3장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20분의 1이래. 그러면 이 모분산을 표본 평균 분산을 뭘로 나눈 거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죠. 맞아요? 자,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본 평균 분산인데 이게 20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우리 n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를 구하면 n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모분산 구하라는 거. 1, 2, 3 분산 구하라고. 자, 이 평균 구해보자, 일단. 평균 어떻게 구하니? 다 더해서 3, 하나, 둘, 셋, 5개, 8개, 8개냐? 8개.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1 더하면 3 되고요. 자, 2 더하면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더하면 얼마지? 9가 되고요. 자, 그럼 8분의 8분의 16, 2가 되겠네? 평균이 2가 돼. 자, 그럼 분산 구하고요. 분산은 구하는 방법이 편차 제곱의 평균. 아까는 선생님 어떻게 구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뺐지. 이번에는 분산의 정의대로 한번 구해보자.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 1에서 2를 빼. 이 편차야. 편차 제곱. 이런 게 몇 개 있어? 1, 3개 있으니까 3 더하기. 자, 2에서 2를 빼. 제곱. 이게 몇 개 있어? 이게 몇 개 있지? 2개 있지. 더하기. 자, 그 다음 3에서 2를 빼. 3에서 2를 빼. 제곱. 이거 몇 개 있어? 이거 3개 있지? 편차 제곱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 평균. 자, 나누기 얼마 하면 돼? 나누기 8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요 8분의 편차 제곱 1, 3 더하기 그 다음 1, 3 8분의 6 되네. 8분의 6. 아, 분산 제곱이 분산이 8분의 6 됩니다. 그럼 4분의 3이죠. 4분의 3. 됐어요? 분산이 4분의 3이다. 편차 제곱 평균 하시면 돼. 편차 제곱 평균. 자, 편차 제곱.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인데 편차 제곱 곱하기 자, 몇 개 있냐? 3개고. 편차 2에서 2 뺀 게 편차야. 평균이 2니까. 편차 제곱 곱하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편차 3에서 2 빼서 제곱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맞죠? 자, 이게 분산인데 분산이 4분의 3입니다. 자, 분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자.
아까처럼. 자, 이렇게 구하는 거 알려주려고 한 거고. 분산 정의대로 구한 거야. 분산 정의대로.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뺄 수 있댔지? 제곱해보자. 1제곱, 1제곱, 2제곱, 2제곱, 3제곱, 3제곱. 이렇게 할게. 1제곱 몇 개냐? 1제곱이. 1제곱 몇 개? 2개. 2제곱 몇 개? 2개. 3제곱 몇 개? 3개. 이렇게 됐지? 그러면 1제곱 3개네. 1제곱 3개. 1제곱 3개. 610번. 지금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제일 안전해. 뉴스 보. 610번.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 시험 평균은 80이고 표준 문자 12인 정규 분포. 자, 평균이 80, 평균 80, 표준 편차 12인 정규 분포네. 평균 80, 표준 편차 12인 정규 분포. 이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9명 추출하여 조사한 시험 성적의 평균이 자, 9명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확률이야. 9명의 평균. 자, 이 녀석은 이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인데 여기서 몇 명 뽑는다고? 9명 뽑으면 표본 평균 되지.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어떤 정규로 따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80됩니다. 자,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 요즘 분산자리잖아. 평균 분산자리. 평균 분산. 그러니까 이 분산은 모 분산 144죠. 뭘로 나눠주면 돼? 9명 뽑았으니까 9로 나눠주면 되죠. 9분의 144니까 16되니까 이거 4의 제곱 되는 거야. 4의 제곱. 자, 표본 평균이 이런 정규로 따르게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이런 정규로 따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말하냐면 자, 수학 시험 평균이 70점 이상. 수학 시험 평균이 7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 그럼 표준화를 누굴로 해줘야 돼? 얘로 해줘야 되지, 얘로. 얘로 표준화해줘야 돼.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니까. 자, 그러면 얘로 표준화해 봅니다. 자, 표준화하면 Z가 돼요. 표준화 어떻게 하더라?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표준 편차로. 그럼 Z 값이 얼마 이상이냐면 마이너스 2.5 이상 돼야 돼. 마이너스 2.5. 자, 그러면 문제에서 0부터 2.5까지가 있죠. 0부터 2.5까지. 0부터 2.5까지가 0.494니까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도 0.494. 이렇게 0.494면 이건 0.006 되죠. 0.006 되죠. 이렇게 0.006 맞아요? 정답으로 해서 마이너스 2.5 이상이네. 2점 이상이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이상이면 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기 0.5니까 얘랑 얘 더해줘야지. 0.994 되네. 0.994. 자, 611번에 자, 611번에 자, 정규분포 m,9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이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과 모 평균 차가 3이하가 돼야 돼요. 자, 이거라면 여기서 몇 개 뽑는다고요? 몇 개 뽑는데 크기가 3이라고 그랬으면 크기가 36이 됐으니까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분포 따르게 되냐면 m, 자, 81이죠. 몇 개 뽑는다고 36개 뽑으니까 36분의 81이야. 4분의 9가 돼. 2분의 3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인 정규분포가 따르게 된다. 자, 모분산이 81인데 36개 뽑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 크기 나눈 거야. 모분산의 표본 크기 나누면 돼. 그냥 간단해. 표본 평균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돼. 됐지? 지금 이런 정규분포 따르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표본 평균과 모 평균 차잖아.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죠. 이렇게 차.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표본 평균과 모 평균 차가 3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거 뭐 안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냐? 뭐 이거 m 빼기 이렇게 안에 그거 바꿔 상관없으니까. 이래도 지금 평균과 뭐 표본 평균을 차죠. 평균에서 표본 평균 뺀 거니까 차잖아. 차. 절대값이면 차야. 맞지?
차. 자, 그러면 얘가 3 이하가 되려면 m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됐지?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 이것도 차고 이거 절대값 씌웠으니까 차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절대값이 3 이하인 경우는 뭐냐면 x바 빼기 m이 마 3부터 3까지인 거 알죠? 그지? x바 빼기 m이 마 3부터 3까지죠. 그럼 양변에 m 다음에 x바는 m마 3부터 m 더하기 3까지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의 평균 구하라는 이거 확률 구하라는 얘기, 확률. 자, 그럼 표준화 해줘야 됩니다. 누구로 표준화 해준다? 얘로 표준화 해주는 거, 얘로. 자, 표준화 했을 때 어떻게 해주지? 확률 변수에서 뭘 빼? 평균 빼. 표준 편차 나눠. 그러면 m마 3에서 빼기에 m을 뺀 다음에 2분의 3을 나눠. 2분의 3. 됐죠? 얘는 표준화하면 z가 되고요. m 더하기 3에서 m을 빼 2분의 3으로 나눠. 이렇게. 자, 그러면 m 지우죠. 지우죠. 그러면 2분의 이건 얼마가 돼? 3분의 6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이거 얼마? 2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z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된다. z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z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그럼 연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0부터 2까지가 얼마냐? 0부터 2까지가 0.48인가? 0.48이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0.48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48 두 개 더하니까 따라서 답은 0.96이 되겠네. 이거 0.96 되죠? 0.96. 자, 이게 이런 분산을 따르는데 이런 정경을 따르는데 이 중에 36개 뽑았다고. 그럼 분산을 36을 나누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않나? 표본 크기 나누기만 하면 이제 표본 평균 분산이야. 자, 그럼 표본 평균과 모 평균 차잖아. 차가 3이 하니까 마 3부터 3까지가 되고 양변 m 더합니다. 그럼 m마 3부터 m 더하기 3까지. 그러니까 그 표준화 해줘야 되지. 표준화할 때 어떻게?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는 거야.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 뺐지?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눴잖아. 평균 뺐지? 표준 편차 나누는 거야. 그럼 z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돼. 자, 그 다음에 613번 볼게요. 613번. 613번에 자, 평균이 0.9, 표준 편차 3인 정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표본 평균이 그냥 0.9냐? 평균이 0.9.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布따르는 모집단. 이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면 자,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를 따르게 되냐면 똑같아. 0.9, 자, 모분산을 뭘로 나눠주면 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모분산이 지금 9잖아요? 모분산 9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나눠줄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말해요. 표본 평균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하 1 확률이 0.5래. 0.5. 자, x바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하 1 확률이 0.5래. 0.05. 그럴 때 n 구하는 거야.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할 때 어떻게 된다고? x바는 표준화하면 확률 변수는 표준화하면 무조건 z가 돼요. z. 됐죠? 표준하면 z가 된다. 1.96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에서 뭘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되지? 평균 빼는 거야. 평균 뺀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야? 평균 뺀 다음에 뭘로? 표준 편차 나누는 거야. 표준 편차 나누는 거야. 그럼 루트 n분의 얼마야? 이게 분산이니까 루트 n분의 3으로 나눠야 돼. 이 값이 0.05야. 이 값이 0.0. 자,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면 돼.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이렇게 하면 루트 n분의 3 약분되니까 z값이 이렇게 약분시키면 1.96 되고요. 빼기에 이렇게 계산합시다. 이거 10분의 9죠? 0.9가 10분의 9? 10분의 9라 적을게요. 10분의 9. 그러면 이렇게 30분의 9 루트 n 되죠. 9 루트 n이 0.05 되죠. 0.05. z값이 얼마야가 0.05냐? 자, 표준 이거 표에서 표를 줬냐? 조건 줬냐? 표를 줬네. 자, 0.05 되냐면 자, 여기가 0.45가 돼요. 0.45. 자, 그럼 이게 0.45 여기 얼마냐면 0.45일 때가 0.45일 때 1.64지. 1.64. 여기가 1.6. 그럼 이게 마이너스 1.64 되잖아. 그러면 0.05 되냐면 여기가 0.05죠. 0.05 되려면 마이너스 1.64가 돼야 되지. 이게 이 자리가 마이너스 1.64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4 이하가 0.05잖아. 이게 마이너스 1.64라고. 이게 마이너스 1.64.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64예요. 자, 이제 산수해 봅시다. 얘 등호 넘어오고 이쪽 넘어가면 1.96에서 1.64 다음 얼마? 1.96에서 1.64 다음 3.6. 3.6 됩니다. 3.6. 3.6은 30분의 9 루트 n 되죠. 30분의 9 루트 n. 30분의 9 루트 n. 약분시키니까 10분의 3 루트 n 되죠. 자, 10 곱하니까 36은 3 루트 n 되죠. 자, n 3 남으면 얼마? 3 남으면 12지. 12가 루트 n이지. 12가 루트 n 되죠. 12가 루트 n 되니까 n 얼마가 돼? n은 144가 되더라. n은 144. 그 다음에요. 616번에요. 616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10인 종균은 다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약품 회사에서 생산된 약품 중에서 25병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25병. 자, 그러면 25병 추출하면 x바는 m, 얼마? 25병이니까 25분의 100. 25분의 100 되죠. 25분의 100. 이거 4죠, 4. 4는 2의 제곱이다. 이런 정경을 따르는데 문제는 뭘 구하느냐면 표본 평균이 1000 이상인 확률이 0.9938이다. 표준화 해보자. 자, 확률 변수는 표준화하면 무조건 Z가 돼요. 그래서 1000에다가 얼마 빼주고 M 빼준 다음에 이건 4잖아.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 2로 나누죠. 이게 0.9938 됩니다. 0.9938. Z값이 뭐뭐 이상이 0.9938이야. Z값이 뭐뭐 이상이? 자,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 자,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5 여기 0.4938이죠. 그래요? 0.4938. 그럼 이게 마이너스 2.5 이상이 마이너스 2.5 이상 0.9938이잖아. 이게 0.5니까. 요 오른쪽이 0.9938이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 양변 2 곱하고 천마 m이 양변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m은 얼마? 1005가 되겠네. m은 1005. m은 1005. 그 다음에 617번에 617번. 자, 정규분포 0,9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24인 표본을 추출한다. 크기가 324니까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문을 따르게 되냐면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해요.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모분산이 81이니까 몇 개 뽑았다고? 324개 뽑으면 324. 자, 그러면 얘는 9로 나누면 36분의 9.
4분의 1이네, 4분의 1. 자,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제곱인 이런 정규문 따르는 거야, 표본평균이. 표본평균이 이런 정규문 따라. 자, 그러면 문제는 뭘 구하랬냐면, 이거 구하래요. 표본평균이 K 이상일 확률이 0.983 이상 돼야 돼. 자, 표준화해봅시다. 표준화하면 무조건 확률 변수는 Z가 돼요, 표준화하면. 얘가 확률 변수야. 표준화하면 Z야. 자, 그러면 얘는 표준화 어떻게 하지? 표준화는 평균 뺀 다음에, 평균 0이야. 뭘로 나눠주지? 표준편차 나누는 거. 표준편차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이 녀석은 Z가 얼마? 2K죠, 2K. 2K 이상이, Z가 2K 이상이 0.983 이상 돼요, 0.983. Z 값이 2K 이상이 0.983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2K 이상이 0.983 되니까, 0이 되고, 0.483, 0.483. 0.5죠. 0.5. 됐지?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얼마가 돼? 얘랑 얘 더하면 여기는 0.5랑 0.483, 0.5랑 0.483이다. 0.5랑 여기 표에서 보니까 0.483이 얼마야? 2.12지. 그럼 여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1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럼 이 마이너스 2.12 이상이 0.983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딱 이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K가 딱 마이너스 2.12면 0.983이죠. 0.983보다 크려면 2K는 어디 와야 돼? 2K는 여기 와야 되지 않을까? 2K 오른쪽은 0.983보다 커지게 되겠지. 2K가 어디에 오면 딱 이 자리에 오게 되면 0.983 되는 거고. 따라서 2K가 뭐 이하가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12 이하가 돼야 돼. 마이너스 2.12. 그럼 K는 마이너스 1.06 이하가 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1.06. 그래서 K 최대값은 마이너스 1.06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6. 됐죠? 자, 여기 지금 0.983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 2.1인데, 마이너스 2.1인데, 2K 이상이 0.983 돼야 되니까, 0.983 이상 돼야 되니까, 이게 2K면, 2K가 마이너스 2.12면 0.983 되는 거고, 0.983보다 커야 되니까, 2K는 마이너스 2.12보다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2.12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18번. 이 문제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별표 좀 치시고요. 618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나오니까. 618번에 어떤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 60이고 몸무게가 평균 60이야. 표준 편차는 15인 정규 분포 이루고 있어. 평균 60이고 표준 편차 15인 정규 분포 이루고 있고, 적재 중량이 나지 m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린대. 자, 이때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할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05.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05. 다시. 자, 정규분포 60,15 제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이 중에서 9명 뽑는데 9명을 뽑았을 때 적재 중량 M 이상이면 경고음을 울리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요. 자, 지금 학생들의 몸무게 분포야. 9명 뽑을 거야. 학생들 9명 뽑을 거야. 이렇게 뽑았어. X1, X2, X3 뭐 3명. 자, 1번 몸무게, 2번 학생 몸무게, 3번 학생 몸무게, 9번 학생 몸무게를 더해서 뭐 이상이면 나지 M 이상이면 울린다는 거야. 경고음이. 됐죠? 자, 그러면 9명을 다 더했어요. 뭘로 나눌까요? 9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9로 나눌게요. 9로 나누면 양변 9로 나눌게요. 자, 9명을 더해서 9로 나누면 이건 뭐가 돼? 이거 표본 평균 되는 거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원준아, 정차이고. 자, 9명을 다 더해서 9로 나누면 표본 평균 됩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뭐 이상이? 9분의 M. 표본 평균이 9분의 M 이상의 확률이 표본 평균이
9분의 m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고? 0.05라는 거야. 표본평균이 9분의 m 이상일 확률이 0.05. 다시 이거 없고요. 나누기 9가 없고요. 나누기 9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9명을 더해서 m 이상이 올리는 거죠. 9명의 몸무게 더해서 m 이상이면. 근데 나누기 9를 왜 했냐? 나누기를 왜 했냐? 나눠보면 표본평균이잖아. 나누면 표본평균이잖아. 9로. 그러면 표본평균이 9분의 m 이상이면 울린다는데 그게 0.0이라고. 울릴 확률이 0.0. 됐죠? 표본평균이 9분의 m 이상 확률이 0.0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로 얘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 표본평균이 어떤 정규문 따르게 되냐면 60, 자 15제곱 225야. 225를 9로 나누면 25잖아. 25는 5의 제곱이 되죠. 5의 제곱. 표본평균이 60,5의 제곱 되죠. 자 그러면 얘는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면 뭐가 되냐면 Z가 되죠. Z. 자 그럼 9분의 M 빼서 60 빼서 5로 나누잖아. 이게 0.05야. 0.05. 그러면 0.05 뭐뭐 이상 0.05 이게 0.45죠. 자 뭐뭐 이상이 0.05. 자 뭐 이상이 0.05야? 뭐 이상이 0.05? 이 0.45니까 뭐에서부터 어디까지 0.4? 1.6이지 1.6. 됐지? 1.6 이상이 1.6 이상이 0.05잖아. 1.6 이상이. 그치? 그래서 이게 1.6 된다는 얘기. 1.6. 얘가 1.6. 양변 5를 곱하면 9분의 m 빼기 60이 5 곱하니까 8 되고요. 9분의 m은 68 되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되냐면 m은 68 곱하기 9를 하니까 5, 4, 612가 됩니다. 612. m은 612. 오케이.